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무상급식 논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상이든 선별이든 교육청이 알아서 하되 지원 수준은 인근 부산이나 울산 수준과 맞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급식 대책을 묻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질의 답변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무상으로 하든 선별로 하든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라며 무상급식 불가 원칙에서 물러섰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든 그다음에 소득별 무상급식을 하든 도에서 관여치 않겠습니다. 단 지원 수준은 인근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의 수준과 맞춰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까지 그 평균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도지사의 지원 입장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산 사정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살을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었습니다. 도지사가 말한 지원 수준이 식품비만 말한 것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비율을 말한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진일보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도 의회는 양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창원시가 창동예술촌 사업을 3년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잇따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창동에서 손글씨 공방을 운영해온 서지회 씨. 지난 2013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예술촌 입주작가 모집에 응모했고 다행히 창동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조금 더 다른 좀 외곽이나 다른 동으로 제가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상인은 재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벌써 고민입니다. 지난해 계약할 때도 임대료가 올랐는데 건물주가 올해 다른 가게에 임대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예술촌이라고 하지 그렇게 막 서울처럼 막 엄청 많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저희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시는 예술촌 지원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그 상권의 흐름에다가 맡겨야 되지 시장 원리 쪽으로 일단 둬야 될 부분이고 그 흐름을 우리 행정이 막아서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창동 상권이 모처럼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임대 상인들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천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신임 의회 사무국장이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사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새로 임명된 의회 국장 임명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신임 의회 사무국장이 다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장은 지난달 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질문 도중 갑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등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구제역과 메르스 여파로 중단했던 진주 토요 상설 소싸움 경기를 오늘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싸움 발원지인 진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진주시 판문동 소싸움 경기장에서 토요일마다 상설 경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체급별 경기와 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종가 음식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전수 교육이 열렸습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로 푸짐하게 차려낸 종갓집 상차림 보시죠. 송금한 기자입니다. 재료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명으로 쓸 함양에서 자란 삼도 잘게 채를 칩니다. 함양군의 종가 음식 조리법 교육 시간에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재료 손질이 까다롭고 각 집안의 전통 장맛으로 감칠맛을 내는 것이 종가 음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번 종가음식 전수교육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맛을 재현할 수 있는 표준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끼니 안에 종가의 음식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쉽게 요리하고 좀 더 쉬운 재료로 그 종가의 음식들을 현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번 교육은 남원 양씨의 내림 음식인 갈비찜과 하동 정씨 집안의 황태구이를 시작으로 모두 15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초 함양군이 발굴한 종가 음식은 하동 정씨, 남원 양씨와 풍천 노씨의 전통 음식. 세 종 중에 6종 상차림 메뉴 30여 가지입니다. 음식 문화 좀 발전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 연구에 또 상림 쪽에는 100세 음식 지구를 또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종중과 연계된 또 상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함양의 음식 자원 문화에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드나드는 손님이 많아 색과 모양에 공을 들이고 푸짐하게 차려내는 종갓집 상차림. 함양군은 고유의 맛과 향을 이어가기 위한 전수 교육을 통해 음식 관광 자원 상품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선선합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 자체도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낮 동안 조금은 서늘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거제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동쪽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서늘한 기분이 들겠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 25도, 함안이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조금은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8도, 함양이 28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1호 태풍 난카는 오늘 밤 일본 시코쿠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동해상에 진출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남부 먼바다로 태풍 예비특보와 함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예상으로도 바람과 물결이 거세게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농협이 최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 낙농민들을 위해서 경남산 부산우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내일까지 2015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최근 실시한 판매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서 한국GM이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경남은행이 지역 대표 서양 화가인 고 현재호 화백의 작품 41점을 경남은행 본점 갤러리에서 10월 2일까지 전시합니다. 김해시 대성동 고분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이 가야시대 유적지인 유화폐총에 대해 2달 동안 공동으로 발굴 조사에 들어갑니다. 도기념물 45호인 유화폐총은 가야시대 조개더미 유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토기, 가재도구 등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경남 지역 지방공기업 39곳에서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